올해 1분기 성장률과 기업 실적 발표도 어느새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길게 보면은 7월 정도까지는 이 증시가 대형 재료 없이 갈 것이란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앞으로 원달러 움직임이 향후 주가 향방을 좌우할 것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고 있는 건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5월 FOMC 이후에 가장 주목되는 건 아무래도 외환 시장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또 밀컨 컨퍼런스가 진행 중입니다. 혹시 뭐 특이 사항이나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습니까? 네, 미국의 그 경제라든가 증시 향방과 관련해서는 예, 매년 그 세 개의 이벤트가 있는데요. 예, 연초에 그 정미 경제학회, 그다음에 5월에는 밀컨 컨퍼런스, 그리고 예. 8월에는 잭슨 홀 미팅.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는 올해 그 정미 경제학회는 의외로 AI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본 얘기. 아마 뉴욕 연은총재도 결국은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피본 예, 얘기.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목요일, 금요일 확실한 피벗이 나왔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렇죠. 그 실업률도 이제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피벗 같은 거 이런 게 되고, 그다음에 8월 달에 있는 잭슨 홀 미팅에서는 아무래도 전형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는 잭슨 홀 미팅에서는 대선 얘기, 정책 얘기는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통화 정책의 어떤 개편 방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버냉키 의장이 사실 그 페드가 갖고 있는 경기 예측 모델이든가 이런 게 낙후됐다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페드의 또 각국 중앙은행의 이렇게 계량 경시 모터 예측력 제고하는 이런 측면, 그다음에 기준금리 변경에서 최근에는 이렇게 쿼안티티 이코노미에 대해서 유동성적인 측면으로 좀 변화될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요. 예, 기준금리 변경 방식이 괜찮으냐? 이거 그동안 추진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이것도 모델과 함께 낙후된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직접 국채를 매입하고 매각하고는 유동성 조절 측면으로 통화 정책의 잣대가 바뀌지 않겠냐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주제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밀컨 컨퍼런스에서는 예.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총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을 느꼈기 때문에 주가가 바짝 올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환 시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외환 시장 또 주말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미국 증시는 달러 약세가 누그러짐에 따라서 예.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달러 가치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죠. 펀더멘탈 측면, 예. 이게 머큐리 요인이라 그리고 정책 요인, 마스적인 측면인데 최근에 보면 달러 약세는 주로 마스 요인, 정책 요인이 많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정책 요인은 미 재무부의 그 바이백 계획, 그 다음에 페드의 대차조표 조정, QT를 600억에서 250억 줄인다든가, 그 다음에 350억 달러 이상의 MBS를 이상 들어오는 것은 재투자하겠다는 이게 이제 쿼안티 조정입니다. 예. 그래서 요 마스 요인에 의해서 달러 가치가 누그러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얼만큼 누그러져서 미 증시를 바짝 끌어올리냐면 사실은 그 피벗에 대해서 금요일 날 더 확실한 피벗이 나왔다 하는 이 측면이 됐습니다는 곧바로 그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4월 실업률이 발표됐죠. 아, 그렇죠. 그래서 당초 예상은 3.8% 정도, 근데 3.9% 나왔죠. 예. 이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던 것이 좀 누그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페드가 가져갈 때 사실 고용분의 타이트한 부분에 대한 인플레 압력이 좀 완화되니까 페드 입장에서도 피벗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쪽에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이것이 사실 미국 증시에서 보면 미국의 금리를 4.5%, 4.8%까지 올라갔던 것이 4.5%로 붕괴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5.5% 올라가면 미국의 주가가 30% 폭락할 것이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 하는 측면에서 아마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는 결국은 5.5%가 아니라 4.5도 붕괴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달러 인덱스가 105대 초반, 장중 때에는 104대까지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누그러지다 보니까 예. 엔달러 환율도 그 시장 개입과 함께 우리가 쇼와 날 개입, 헌법의 날 앞두고 개입, 두 차례 개입, 물량은 47조 원, 52조 원. 그래서 지금 160엔 돌파했던 것이
지금은 153엔 정도. 김천 PD가 오랜만에 시청자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는 153엔대로 이렇게 내려서 앉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환율을 좀 말씀드렸던 게 예. 우리 NDF 시장에서 여기한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지난주에 마감한 것이 1362원입니다는 예. 죄송합니다. 목임에서 NDF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50원대 초반까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한 10원 정도 떨어지는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되는 달러 약세 이렇게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의 이렇게 움직임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자, 1분기 GDP가 발표된 이후에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됐었죠. 그런데 미국 증시 지난주에도 시원하게 올랐고요. 오늘도 또 한 번 더 올라줬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펀더멘탈이 강하고 예. 피본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환율 주가가 높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예.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왜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펀더멘털에 중시하냐면 워낙 작년 말에 올해 2분기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들 많이 봤습니다.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저축률이 마이너스 떨어지면서 GDP의 기여대 72% 기여는 민간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적다 하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됐었고 예. 또 1분기 성장률 발표된 이후에 일부에서 저희 방송에서는 뭐 너무 가민하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해서 아마 이렇게 크게 부각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강달러가 누그러져서 펀더멘탈 측면에 수출이 증가해서 미국 경제 이렇게 펀더멘탈이 괜찮아진다 하면 자 침체 우려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그거에 대한 우려 해석과 함께 펀더멘탈이 강하게 이렇게 부각되는 이런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왜 강달러 환율을 누그러뜨리냐 하면 대선을 앞두고는 아마 과도한 달러 가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11월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비정치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 경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왜 달러 가치를 누그러뜨리냐 하면 포브스 모델을 보면 지금 상태에서 달러 가치를 10% 누그러뜨리면 약세를 유도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이 0.75%포인트 제고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추정한 게 아니라 미국의 제니 앨런이 사실 포브스의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관련된 증언이라든가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시청자분들께 보여줬는데요.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가 이렇게 누그러지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지금 미국은 내수는 괜찮거든요. 예. 근데 중국과 이런 관계에서 환율에 불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가 누그러지니까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내수와 외수, 내수와 수출 균형도로 하니까 미국 경제 입장에선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층 간, 기업 간, 그다음에 영역 간 내수와 수출 업종 간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그래야 미국 경제의 경기가 좋다는 것을 전에 확장되다 보니까 1인 1표주의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표심을 갈 수가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의 정책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재무부가 보유 현금으로 지금 국채를 매입한 것에도 상당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증시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피봇은 예. 방향을 바꿔놓는다. 통화 정책만 하는 게 아니다.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게 피봇이다. 많이들 알고 있지만 재무부 사이드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페드보다도 미 재무부의 소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국채 발행 주무부서가 미국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페드가 국채금리를 안정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주무부서인 재무부가 나설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래서 어차피 페드도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는 건데 통화정책 측면에서 그 피벗은 재무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국채금리를 급등하는 것을 안정시키는 것도 피벗이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최근에 의도치 않는 달러 강세를 이렇게 바이백 종에 통해서 사실 국제금리를 안정시키고 달러 가치를 안정시키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자 앨런이
이렇게 최근에 누그러뜨린 달러 강세를 이렇게 누그러뜨린다 측면에서 요 환율 피봇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환율 피봇은 그동안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 이 미국 경제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를 달러 약세로 이때 정책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부 입장에서 환율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가지고 주요 교육 상대국의 특히 중국에 대해서 영향력이 적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면 중심통화, 미국도 사실은 외환보유라든가 중국도 외환보유라든가 결제통화에서는 달러 비중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피봇을 도모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증권에서 누차에 말씀드리면 환율을 피봇을 도모하기 위한 미 재무부의 사실 그 보유 현금은 충분하다, 실탄은 충분하다 그런 측면에서 자막이 빨리 나가긴 했습니다는 자막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앞서 나갔던 것을 다시 비춰주겠습니다는 결국 현금 보유를 통해서 국채 매입을 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안정되고 강달러가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수출이 증대하니까 경기라든가 무역 적자가 개선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측면에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고질적인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가장 부담이 되는 서민들은 민주당의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이자분을 경감시켜서 전반적으로 표심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 입장에서도 미국 경제 경기백서 골고루 퍼지다 보니까 증시 입장에서도 고수준 부담이 있긴 하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끌어올라간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의 주가가 어려울 때는 미국 페드가 금리를 인하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해서 거기에 생긴 용어가 파월 푸시라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뭐 파월이든가 페드 입장에서는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예. 최근에 달러 가치 누그러지고 국채 금리가 안정시키고 수출이 증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주가를 끌어올린다 해서 앨런 푸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예. 제니 옐런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네. 제 옐런의 이런 노력들 사실 뭐 바이든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환호할 만한 일이고 이 트럼프 진영에서도 환영하고 있어서 오래 갈 거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도 정책 결정이 여야 간에 협조하느냐 이 여부가 예. 지금 생명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대선을 앞두고도 미국의 집권당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사실 대선과 맞물려서 트럼프 진영과 어떻게 보면 좋아하냐 공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추진을 하겠지만 예. 국민들 입장에서 정책 시그널을 두면 국민들이 레스폰스 한다는 관점에서 국민들한테는 트럼프 진영의 협조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 시청자 여러분께 자 지금 미국의 마이백에 의해서 국채금리 안정시켜서 달러 가치를 누그러뜨리는 이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N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이 측면에서 많은 사람이 N달러 환율에 대해서 1,160엔, 원달러 환율에서 1,400원이지만 그 이후에는 환율 전망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통해서는 N달러 환율이 1,200하면 외국 자본과 이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을 거고 그다음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됐을 때 일부에서는 1,500원, 1,600원, 1,450원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 있지만 여기서는 예측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단계에서 1,400원 이상 될 때는 원달러 환율과 외국 자본의 이탈 거리가 악순환 거리가 형성된다. 그래서 그때는 정책 당국자가 나서야 된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N달러 환율이든가 원달러 환율에 이 재무부의 또 앨런의 달러 가치를 누그러뜨리는 움직임은 N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과도 가게 되고 우리 입장이라든가 중국 입장도 관심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올해 뭐 가장 대선에서 실패했던 것, 공약에서 실패했던 것이 경기 진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공황이 될 것이다. 예. 뭐 가장 예측이 실패했던 대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원에서 자막 좀 전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공황에 실패했다. 이게 이제 가장 예측이 실패했던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관심도를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로 돌려버린 거죠.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무역 적자 해소, 특히 대중국 무역 적자 해소, 또 일본의 무역 적자 해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지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집권 일기 때 내가 고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다 하면서 내가 재집권했을 때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60% 때리겠다. 하이텍 텍스, 고관세를 때리겠다 하는 입장은 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 적자를 줄이면 쌍둥이 적자에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돌아선 입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1번가는 제2의 프라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거론했죠. 그래서 대일무역자를 줄이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 비록 집권당인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에 해당되는 제닛 앨런이 미국의 그 달러 가치를 누그러뜨리는 움직임이다. 이거는 트럼프 측에서 반대하는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가치 누그러지는 운동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예. 사실은 대선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때는 아마 1기 때 아마 가장 후회하는 인사가 아마 제닛 앨런을 자 2013년서부터 원래 2번 연임해야 되는데 딱 한 번 연임하고 파월로 교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와 파월과는 서로 원수가 졌죠. 그렇죠. 예. 근데 집권당인 제닛 앨런은 뭐야 여러 가지로 자기 입장에서 우호적 정책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날 당선이 돼서 집권위기가 시작된다면 제닛 앨런도 중요한 직책에 사용을 쓰시지 않겠냐, 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달러 강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옐런의 노력, 사실 미국 증시 그리고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그동안 뭐 원달러 환율 한때 1,400원이 넘어서면서 위기감도 있었지만 결국 숨통이 좀 트여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그 1,370원 이상, 예. 그다음에 장중한 때는 4월 29일 날 1,400원 넘었을 때 우리 외환 당국자가 나서야 된다. 왜냐하면 1,400원 이상, 1,370원 이상은 여러 가지 평가할 때 외국 자본 이탈 모습이 되기 때문에 예. 악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외환 당국자가 좀 나서야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당시에 이제 정책 당국자의 그 환율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황이 좀 어려운데 최상무 총리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 원화 약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인식을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창용 한은총재에서는 원달러, 원화 약세가 일시적이다. 근데 지금 모습 보면 일시적이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위에 미국의 환율 안정 노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냐? 그때 당시에 1,400원 이상 보았던 것이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럼 사후의 평가하면 들어말 수가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사실 그의 심각한 상황에서 예. 사실 그 우리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그다음에 미국의 재무부의 의도치 않는 달러 강세를 누그러뜨리는 국채 바이백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사실 환율 모습 보면 그때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외환팀의 당국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또 안정 노력은 아주 괜찮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책 당국자의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좋을 때는 칭찬합니다. 우리 뒤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예. 좀 안정되고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아졌지 예. 않습니까? 예상이 1분기가 0.6에서 0.7에서 지금 1.3% 나오니까 예. 오늘도 표정이 이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김희주 AD가 이렇게 했나요? 진짜 이렇게 정책 당국자 모습이 아주 화났는데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는 정책 당국자가 인식을 물론 당국자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었긴 하지만 인식을 제대로 해서 사실 외환시장 안정에도 미국의 노력과 함께 굉장히 안정을 찾아서 그것이 결국은 외국 자본 유입과 함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멜리업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다들 그 부정적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의 주가가 한 1,300 주가가 지금 그 2,700대 살에 바짝 다가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원달러 환율 그리고 외국인 이탈 간의 악순환은 우선 차단된 상태고요. 자, 앞으로 한국의 주가,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시각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버크스의 주총회에서 워렌 버핏 그렇게 회장께서 당분간 투자할 것이 뚜렷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우려 문제, 딥테이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인류의 유틸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가느냐. 근데 그건 모르겠다.
딥테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가족도 이렇게 사실 가짜에 걸리겠다 하는 이런 쪽도 아주 극단적으로 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도 인류의 결국 사기라든가 적적으로 최대 적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은 이런 우려스러운 걸 갖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존의 1사분기 내지는 이런 게 인공지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회의적 시각이 있다는 것은 당분간 우리가 보면 한 2분기에 확실한 것은 성장률과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는 7월까지는 크게 워렌 버핏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할 만한 확실한 재료가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은 재료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재료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은 외국인 자본에 의해서 사실 우리 주가가 받쳐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1월 20일 날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연책 이렇게 증명해서 그래서 한국 증시는 외국인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 자 들어오느냐 계속해 들어오느냐 아니면 빠져나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국 증시의 명암이 많이 갈려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최근에 환율이 1362원 지난 주말에 내려오긴 했습니다는 그것도 다행입니다. 대체로 원달러 환율이 1370원 이상이 올라갈 때는 피셔 이론상 환차손이 우려되는 것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율이 안정돼야 외국 자본 유입되고 외국 자본 유입되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차지한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분간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 펀더멘탈 측면, 실적적 측면에서 마무리된 상태에서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또 그렇게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여소야대 어떤 그 경제정책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가장 주목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내외선까지 떨어지면은 코스피 3000 시대 다시 한번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 민감하니까 코스피와 센시티비티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외환시장 여건의 측면에서는 크게 지금 측면에서 한미 간 금리 차례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순수하게 원달러 환율 모습에 의해서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하면 지금 외국 자본이 1조 원 정도 들어오면 또 예. 이제 달러 베이스로 10억 달러 정도 들어오면 사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정도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외국 자본은 금리 차보다는 환차율을 중시한다. 왜냐? 한미 간의 금리 차가 2%가 작년 7월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분 이것이 깨지지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미 외환의 플레이어드 입장에서는 2% 금리 차는 이미 체질화돼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그런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태에서 10원 정도 떨어지면 이건 예. 이제 원화 베이스로 하면 1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코스피가 한 5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외국 자본이 앞으로 6조 원 정도 들어온다 하면 지금 코스피가 아까 김치현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2,700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인데요. 자 6조 정도 들어오면 자 1조에 50포인트니까 6조 예. 정도 오면 6개 곱해 그러면 300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3,000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외국 자본의 유입 정도의 관건이 되는 것은 원달러 환율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매매 동향에서 줄기차게 외국인 자본들이 4월 이후에 계속해서 5월 3일 거래일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이 세가 지속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여기에도 확실한 것은 기업의 밸류업 대책에서 이번에 그 가이드라인에 나온 것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2%가 부족하다 하는 측면, 그거 아니다 50%까지 부족하다 하는 측면에 좀 너무 가미된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인데요. 예. 다시 한번 시청자를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내용이 정책 당국자를 너무 좀 실망시킨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예. 부정적 시류가 아주 대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3000 시대 이 원달러 환율 하락과 함께 좀 열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업 밸류업 대책 방금 전 얘기해 주셨는데 평가가 말씀하신 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주시죠. 네, 외국 자본이 그동안 1월 22일 날서부터 들어왔던 것이 예. 사실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올라왔던 것은 기업 밸류업 대책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자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 밸류업 대책도 원달러 환율 하락과 함께 좀 이렇게 한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3,000포인트 올라갈 때 확실한 재료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사실은 기업 밸류의 최종안을 2단으로 확정시켰습니다.
정책 당국자가 사실 이것은 중장기 대책인데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더더구나 우리 22대 국회 임기가 30일에 시작됩니다. 이달 30일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아시고 이게 이달 안으로 못 박는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 중장기 성격인데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예. 또 입법 여건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날 시작하는데 31일 이전에 이걸 확정시키겠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모처럼 좋은 계획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서둘릴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세 가지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3대 조건을 좀 충족시켜달라. 이건 예.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사실 주말에 또 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과 같이 접촉하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좀 일본을 벤치마크했으면 일본보다 못하면 되지 않느냐. 일본보다 더 확실해야 된다 하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구체성과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 어떤 그렇죠. 스타일이든 간에. 그다음에 상속세 같은 상속세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돼야 배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저하는 일을 제고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그 3대 조건을 좀 충족시켜서 나중에도 괜찮다. 예. 좀 이달한 나중에도 괜찮다. 이런 기대감을 형성시키도록 내용만 잘해라 하면 환율 하락과 함께 우리 코스피를 상승시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원달러 환율 하락과 그리고 기업 밸류앱 대책 개선에 힘입어서 코스피 3000시대 다시 한번 열려보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